네, 이번 시간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4주차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많이 지쳐 하세요들. 그리고 내 머리가 좀 이상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암기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모릅니다, 똑같이. 그리고 1차 끝나고 5월, 6월 달 되면서 7, 8월 들어가면 이제 많이들 아세요. 다 암기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필요한 건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끝까지 끈기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조향장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조향장치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장치란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서 변환하는 장치다. 조작기구, 기어기구, 링크기구로 구성된다. 의 구성품, 뭐 이론이 있으면 이론, 각 부품에 대한 명칭과 뭐 해설 정도, 뭐 고장 시 어떻게 대처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최신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 그죠? 조향장치, 차가 직선으로만 가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원하는 각도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조향장치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운전대에 딱 앉으면 우리가 핸들을 잡죠? 이것도 다 조향장치예요. 자,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조향 이론. 어떤 이론에 의해서 그러면 조향장치가 작동이 되냐? 에커먼식과 에커먼 장토식이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 에커먼식. 앞바퀴의 그 중심축의 연장선상을 봤을 때, 이렇게 평행하게 나타납니다. 그거를 좌우 바퀴가 나란히 움직이는 구조고요. 타이어 마멸과 선회성이 불량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니까 뭐 굳이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에커먼식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개량형이 뭐냐? 에커먼 장토식이에요. 보시면 이 뒷차축의 중심선과 그리고 앞차축, 앞바퀴의 중심선 안쪽 바깥쪽에 연장하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요거를 에커먼 장토식이라고 하고요. 내측 조향각이 외측 조향각보다 큽니다. 안쪽이 더 크게 돌아간다는 소리죠. 그죠? 내측 조향각이 외측 조향각보다 더 크다라는 게 내측 바퀴가 더 크게 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최소 회전 반경은 어떻게 되냐? 그래, 조향 각도를 최대로 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빠이 틀고요. 이빠이 돌리고 선회시 그려지는, 회전시 그려지는 동심원 가운데 가장 바깥쪽 원의 회전 반경을 최소 회전 반경이라 그래요. 그 법적 최소 회전 반경이 12m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차로가 한 개 차로가 3m에서 약 3.5m 정도네요. 그러면 흔히 알기 쉽게 뭐 대형 차량도 있고 소형 차량도 있겠지만 소형 차량은 당연히 짧게 돌 수 있겠고 대형 차량도 크게 돌겠는데 보통 한 4개 차로 4개 정도면 다 돌아야 돼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차량들은 12m 정도니까요. 그죠? 그리고 최소 회전 반경을 구하는 공식이 뭐 R은 sin 알파분의 L 플러스 R이다. 그래서 R은 최소 회전 반지름 뭐 미터가 단위고요. sin 알파는 조향 각도, 축간거리는 L로 나타나고 R은 킹핀 중심선에서 타이어 중심선까지의 거리다. 그래 미터, 단위는 미터입니다, 다들. 근데 이게 만일에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다 주어질 거예요. 딱딱 떨어지게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sin 알파 이거를 우리가 암기로 해서 할 수도 없고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만일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sin 알파는 뭐 2분의 1로 줄어지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0.5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향장치의 구비 조건, 차라리 그 계산 방식보다 이런 거를 더 알아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향장치의 구비 조건은 조향 조작이 주행 중에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걸. 그죠? 막 땅에서 이렇게 자갈길 지나간다고 핸들도 똑같이 자갈길 지나가는 것처럼 막 진동이 떨리면은 운전 못 하죠. 핸들대 놓쳐가지고 큰 사고 납니다. 그리고 조작하기 쉽고 방향 전환이 원활하게 행하여질 것. 회전 반경이 작을 것. 조향 핸들의 회전과 바퀴의 선회차가 크지 않을 것.
수명이 길고 다르기 싫으며 정비하기 쉬울 것, 고속주행에도 조향 핸들이 안정될 것 해서 옆에 우측 그 그림을 보면 조작기구, 기어기구, 링크기구 이렇게 구성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운전대에서 잡고 조향축이 있고 그리고 기어기구를 통해서 링크기구를 작동하고 바퀴에 방향을 트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 하나하나 그 구성 부품에 대해서 좀 볼게요. 조작기구 딱 보면 조작한다 그런 거 보니까 운전자가 조작을 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조향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여 조작력을 전달하는 기구다. 그래 조향 휠과 조향 축으로 구성이 되고요. 조향 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핸들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핸들대, 조향 핸들. 보면 조향 핸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운전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가운데 있는 걸 허브라고 그래요. 허브. 그리고 이거를 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스포크라고 합니다. 뭐 스포크가 2개냐 3개냐 그러면 3스포크 뭐 4스포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명칭이 그 자전거 앞 바퀴하고 똑같아요. 바퀴도 스포크라고 그러거든요. 가운데 그 철심 있는 거를. 그리고 똑같이 그 바깥에 테두리를 림이라고 하고요. 타이어에서도 또 그 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허브라고 하고요. 허브는 조향축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향축, 조작기구는 휠과 조향축으로 구성이 되고요. 기어기구, 조향축의 회전을 감속시켜서 조작력을 증대한다. 그죠? 운동 방향을 바꾸어 링크 기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조향축을 우리가 조향 핸들을 조작을 하면 회전 운동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회전 운동이 발생이 되는데 이 기어 기구를 통해서 직선 운동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뭐 바퀴를 잡아당기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 회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변환해 주는 장치가 기어 기구다. 회전 운동을 기구에 연결을 해서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볼 너트형과 대표적인 게 뭐 볼 너트형, 렉과 피니언, 뭐 웜앤 롤러형, 웜앤 섹터형 뭐 이렇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2개만 좀 보겠습니다. 볼 너트형과 렉과 피니언 형식인데 볼 너트형은 웜과 볼 너트 사이에 많은 양의 볼이 들어있는 그 쇠구슬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계 효율이 높고 내마모성,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하므로 대형차에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그냥 볼 너트형은 기계 효율이 높고 내마모성, 내충격성이 우수해서 대형 차량에 사용된다. 이렇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렉과 피니언 형식은 이 우측에 보면은 렉과 피니언인데 피니언 기어가 이 조향축에 의해서 회전이 돼요. 요게 회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레크가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이겠죠. 그죠? 기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좌우로 움직이면서 피니언이 회전하면서 레크가 좌우로 움직이고 그걸로 인해서 바퀴를 회전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 조향율의 회전 운동을 레크를 통해 직선 운동으로 바꾸고 설치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요. 가변 조향 기어 비율이 가능하다. 그리고 승용차에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조향장치의 기어기구는 2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어비는 그러면은 우리가 핸들을 돌리면 다 모든 게 바퀴로 전달이 되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은 어떤 비율에 의해서 바퀴에 전달되냐? 보니까 조향 핸들이 회전한 각도와 피트먼 암이 회전한 각도와의 비를 우리가 조향 기어 비라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은 피트먼 암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요 피트먼 암에 회전한 움직인 감과 조향 핸들이 움직인 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대 1, 그리고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대 1, 뭐 대형차는 20에서 30대 1. 이게 뭐냐면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일정 각도를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돌려도 내가 원하는 각도가 나온다.
이 소리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막 열심히 돌려야지 내가 원하는 각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어 B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작을 할 때. 그리고 조향 기어 방식은 바퀴의 충격이 핸들로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가역식, 비가역식, 반가역식으로 나뉘어요. 가역식 같은 경우에는 바퀴의 충격이 핸들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 지나가면 그 충격이 핸들 때까지 와요. 이해되죠? 앞바퀴 조향 핸들을 앞바퀴를 이렇게 돌리면 붕 뜨잖아요. 그 리프트로 뜹니다. 이렇게 뜨고 나서 앞바퀴를 이렇게 돌리면 같이 돌아가요. 핸들 때가. 그게 가역식입니다. 조향 기구의 마모는 작으나 험로 주행 시 안정성이 우려있다. 당연하죠.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니까. 그리고 소형차에 소형에 사용된다. 근데 비가역식은 뭐냐? 바퀴 충격이 핸들에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조향 기어의 비율이 커서 조작력은 작다. 그리고 조작이 신속하지 못한 단점이 있고요. 주로 대형 차량에 사용된다. 그리고 반가역식은 가역식과 비가역식의 중간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조향 기어 방식에 가역식, 비가역식이 있는데 노면에 충격이 전달되냐 안 되냐. 그리고 가역식은 소형 차량에 사용되고 비가역식은 대형차에 사용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세 번째 링크 기구를 보겠습니다. 기어 기구의 조작력을 조향 바퀴에 전달하는 기구예요. 기어 기구. 방금 전에 그 기어 기구를 봤잖아요. 거기에서 바퀴까지 이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방향은 바퀴가 회전하면서 조향을 나타내니까 그 전달하는 기구를 얘기하는데 피트먼암과 드래그링크, 너클암, 타이로드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뭐 구성, 부품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죠? 피트먼암이 뭐냐? 볼너트 조향기어에서 조향기어 출력축과 조향링크 기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조향력을 드래그링크나 릴레이 로드로 전달한다. 그래서 그 볼너트형에서 우측 하단에 그림 있죠? 이거 보시면은 피트먼암이 조향축에서 조향기어 출력축과 조향링크 기구를 연결한다. 보이시죠? 그림 잘? 예, 그거고요. 그리고 드래그링크는 일체 차축 방식 조향 기구에 있어요. 일체 차축 구조 방식 저번에 배웠죠? 차축 형식이 독립평가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차축 평가 방식이냐 이거. 그때 이제 일체 차축 조향 기구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피트먼암의 작동을 너클암에 전달하고요. 노면의 충격이 조향 기어에 전달되지 않도록 볼륨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드래그링크는 지금 현재 이 사진에 없어요. 이 일체 저기가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왜 없을까 하지 마시고 일체 차축 조향 기구에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릴레이 로드 피트먼암으로부터 전달되는 힘을 타이로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가운데 릴레이 로드 보이시죠? 그 릴레이 로드는 타이로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독립차축 방식 조향 기구에 사용된다. 그래서 지금 독립차축 현가 방식이니까 이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렉과 피니언 형식에서는 두지 않는다. 지금 옆에 렉과 피니언 형식 따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렉과 피니언 형식에는 릴레이 로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로드는 릴레이 로드의 운동을 양쪽 너클 암으로 전달하고요. 좌우 바퀴의 위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타이로드 엔드를 통해서 토인을 조정을 합니다. 토인 이따가 공부를 할 건데요. 얼라이먼트 요소 중에 하나예요. 토인은 우리가 차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앞쪽이 안쪽으로 뒤쪽보다 더 거리가 좁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안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앞쪽이 뒤쪽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퀴 두 개가 그거를 토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타이로드 엔드를 통해서 조절을 해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너클암은 조향 너클과 일체로 만들어졌는데 타이로드나 드래그링크의 운동을 조향 너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5가지 있는데요.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 부품 나왔으면 그 다음에 고장, 수리 나옵니다.
주행 중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 기출이 2003년도 10점짜리 문제로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면 충돌로 파손된 승용 자동차인데 수리한 다음부터 주행 중 한쪽으로 쏠린다. 예상 원인을 10가지 이상 나열하시오. 그래서 좌우 뭐 이렇게 원인 10가지 써놨는데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좌우 타이어 공기압이 다른 경우, 뭐 이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타이어 크기가 다른 경우, 앞바퀴 정렬이 불량한 경우, 좌우의 드럼과 라이닝 간격이 서로 다르거나 편제동 되고 있는 경우, 한쪽의 쇼업쇼버 불량이나 스프링이 절손되고, 좌우 타이어의 마모도가 다르고, 차체가 휘어지고, 앞차축 및 뒷차축이 틀리고, 한쪽이 허브 베어링만 마모되고, 제동 시 한쪽의 휠 실린더 작동이 불량한 경우, 그죠?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뭐 10개는 다 못 쓴다고 하더라도 뭐 한 가지당 1점씩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개 쓰라고 했으니까. 한 4-5개 써도 5점 정도는 만주니까 이런 거 많이 쓸 때, 이런 거 쓰실 때는 좀 가급적이면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좀 늘려서 쓰시면 다만 1점이라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들. 자,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이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온 게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경우예요. 조향 핸들이 무거워진다는 표현 아시죠? 핸들을 쉽게 조작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뻑뻑해진다는 느낌이겠죠? 무거워지는 경우가 뭐냐?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마찰면이 늘어나니까 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마모가 심한 경우, 타이어 폭이 넓은 경우, 정 캐스터가 과한 경우, 그리고 V 캠버가 과한 경우, 조향 기어가 휘었거나 유격 조절이 불량한 경우, 파워 펌프가 불량하거나 파워 오일이 부족한 경우. 되시죠? 이것도 뭐 쓰라고 그러면은 한 4-5가지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그 조향 장치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조향 장치.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의 힘으로만 하다 보니까 동력 조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힘들고. 그래서 이거 어떤 걸로 좀 개선을 해볼까, 극복을 해볼까 해서 나온 게 동력 조향 장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좀 볼게요. 동력 조작력을 경감하기 위해서 유압을 이용해 조향 핸들의 조향 조작력을 배력시켜주는 장치. 이해되죠? 특징은 작은 조작력으로 조향이 가능하고 조향 조작력에 관계없이 조향 기어비를 선정할 수 있고 노면으로부터 충격,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앞바퀴 심의 현상. 심의 현상은 바퀴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 그때 그 자동차 스프링 아래 질량, 위 질량 해가지고 고유 움직임들, 진동 이런 거 좀 배웠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심의 현상. 앞바퀴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 그리고 심의 현상을 방지하고요. 조향 조작이 경쾌하고 신속하고 구조가 복잡한데 이런 뭐 항상 이런 장치들이 추가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비싸지고, 고장 시 정비가 어렵다. 오일 펌프 구동으로 인한 엔진 출력 손실이 된다. 분류는 링키지형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동력 실린더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게 구분을 한 겁니다. 링키지형은 동력 실린더가 조향 링키지 기구의 중간에 설치된 형식이고요. 일체형은 조향기어 하우징 안에 동력 실린더, 피스톤, 제어 밸브 등이 결합된 형식을 일체형이라고 해요. 구성은 동력부, 작동부, 제어부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요. 동력부는 오일 펌프, 작동부는 동력 실린더, 제어부는 제어 밸브. 오일 펌프는 엔진에 의해서 구동하며 유압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동력 조향 장치는 유압을 이용해서 조향 핸들의 조향 조작력을 배력시켜주는 장치니까 일단 유압이 발생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압은 뭘로 하냐? 오일 펌프에 하는데 이거는 엔진의 구동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작동부, 동력 실린더, 그리고 조향 방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피스톤과 피스톤 로드로 구성되고 피스톤에 의해 2개의 챔버로 분리된다. 제어부는요, 유압 통로를 개폐하는 밸브고요. 핸들의 조작으로 오일 방향을 바꾸어 동력 실린더의 작동 상태와 작동 방향을 제어한다. 조향 핸들의 조작을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안전 체크 밸브가 설치된다. 피스톤에 의해 2개의 챔버로 분리된다. 그래서
한쪽에 오일이 들어오면 반대쪽은 오일 탱크로 복귀하는 복동식을 많이 써요. 복동식을 많이 쓰는데 요거 잠깐 좀 보면은 렉과 피니언에 의해서 이게 회전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그림에 보면 피니언에 의해서 회전이 되면 동력 실린더에서 유압이 발생이 돼요. 그죠? 그럼 유압이 발생이 되면 유압이 피스톤을 밀어요. 그죠? 피스톤을 밀으면 어떻게 돼요? 그 피스톤의 유압이 그 힘을 배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압으로. 그러니까 어시스트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거를 유압이 더 밀어줘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 그러면 유압을 발생시켜서 이쪽을 피스톤을 밀어줘요. 그러면 당연히 수월하게 움직이겠죠. 그럼 반대쪽으로 가려면 반대쪽으로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동식을 많이 사용한다. 한쪽에 들어오면 피스톤에 의해서 두 개의 챔버, 그 방이죠. 챔버라는 게 두 개의 방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그 각 방에 의해서 오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통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동력 조향 장치예요. 이해되시죠? 뭐 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이런 동력 조향 장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은 동력 조향 장치가 뭔지, 특징이 뭔지, 뭐 분류 정도는 안 쓰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구성, 뭐 작동, 뭐 원리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나올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기본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에서 EPS 이렇게 최신 기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본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차량의 속도에 따라 조향 핸들의 무게를 조절하여 조향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장치다. 그 현가 장치에서도 차의 속도에 따라서 차고도 조정하고 스프링도 이제 그 쇼업쇼버의 그런 딱딱함과 소프트함을 이제 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조향 장치도 차가 고속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 가벼우면 어떻게 되죠? 가벼우면 차가 엄청 빨리 다니는데 가벼우면 위험하죠. 확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차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려고 그러면 무게에 의해서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는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작동력을. 운전자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해되시죠? 이거 없어도 차는 운전이 가능해요. 근데 전자제어의 가장 큰 목적은 뭐 사용자의 편리함, 그리고 연비 개선이라든가 뭐 그렇죠? 배기가스 저감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동차 이런 전자제어는 사용자의 편리성도 고려를 한다. 그죠? 특징은 공정과 저속 시에는 조향 핸들이 가볍다. 지금 말씀드렸고 중속 이상 핸들은 차량 속도에 감응하여 조향 핸들 조작력을 변화시킨다. 무겁게 한다는 거겠죠. 그죠? 안전을 위해서 급선의 조향에서 추종성을 향상시킨다. 그래. 추종성이 뭐냐면 앞바퀴가 이제 조향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뒷바퀴가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앞바퀴 조향에 따른 뒷바퀴에 따라오는 거를 추종성이라 그래요. 앞바퀴가 가는 대로 뒷바퀴가 따라오는 거를 추종성. 그래서 보통 긴 차 있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직진성은 좋은데 추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작은 차 같은 경우에는 직진성은 떨어지는데 추종성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종류에는 차속 감응 기능, 특징은 차속 감응 기능과 주차 및 저속 주행에서 조향 조작력 감소 기능과 롤링 억제 기능이 있다. 종류는요, 회전 속도 감응식과 차속 감응식, 유압 제어 방식 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회전 속도 감응식은 엔진의 회전 속도에 따라 조작력을 변화시킨다. 그러면은 엔진의 회전 속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엔진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는 센서가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죠? 크랭크 앵글 센서 CAS라고 그래가지고 크랭크 축이 회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출력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센서를 배웠고 차속 감응식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 조작력이 변화한다. 그럼 차량 주행 속도를 또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또 엔진 뭐 RPM에도 포함되겠지만 VSS라고 해서 그 차량 속도 센서, 그죠? 차속 센서. 그리고 유압 제어 방식, 유량 제어 방식과 반력 제어 방식. 그래, 유량 제어 방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조향력 변화가 작고, 반력 제어 방식은 구조가 복잡하고 조향력 변화가 크다. 그래서 구조는 어떻게 되냐? 그 ECU 전자 제어니까 당연히 ECU가 들어가야 되겠죠. 컴퓨터라 그랬죠. 이거는 각 부위 센서로부터 입력받은 센서로부터 유량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류를 제어하여 유량을 제어한다. 차속 센서 했고요. TPS, 스로틀 위치 센서, 그래서 TPS.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양을 검출하여 차속 센서 고장 시 조향 조작력 조절한다. 그리고 조향 핸들 각속도 센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핸들을 조향을 하는지 그거를 검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유량 제어 밸브는 주행 속도와 조향 핸들 각도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